갇힌 부모, 부부 회복 프로젝트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 대표로 김생민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마마걸, 마마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역할극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맞선을 보는 날이에요. 남자가 직업도 괜찮고요. 아주 반듯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전 김생민입니다. 목소리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멋있는 이 남자한테 조금 반하려고 하는데 어머, 전화가 오네요. 따르르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배고파. 엄마 저녁에 가면 맛있는 카레도 알았어. 엄마는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나 구두 사줘 알지? 엄마 끊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완벽한 마마보이인데 오늘로 그냥 아웃인 거죠. 아니 근데 김생민 씨 예. 마마보이 맞죠?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냥 실생활에서 그냥 나오는 모습인데요. 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결혼 7년 동안 네. 뭔가 부모님한테 제가 좀 죄 지은 게 많아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방송국에 가서 스타도 못했고 이런 게 있어서 좀 효도를 하면은 저는 뭐 그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띄엄띄엄 제 아내가 오빠 너무 효자야. 효자병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효자보다는 좀 불효자인 남편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냥 뭐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인 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는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엄마를 챙기고 아빠를 챙기는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내 배우자가 이렇다 하면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부 극복 사례는 바로 이렇게 마마보이, 마마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은 그 저희가 주인공분들이 서로 너는 마마보이야, 너는 마마걸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차트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오늘의 사례자들이에요. 먼저 결혼 9년 차를 맞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네. 현재 7살짜리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마마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너는 마마걸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신혼 초부터 부부싸움의 주제가 양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 입장에서 뭐 마마보이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네. 마마걸이란 말은 잘 없는 것 같지만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또 너무 남편 모르게 친정에만 다, 친정을 계속 챙기는 거 남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또 쿨한 척 해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남편들도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요. 그 주인공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남편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가 이제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세요.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측은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나의 어머니,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한테 결혼해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할 때에도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를 좀 싸가지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네. 그리고 잘 챙기고 네. 그다음에 어머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게 남편이 착각한 거예요. 그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도 그렇죠. 그 남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남편도 이제 저 가뜩이나 잘할 때는 이 여자를 너무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자의 마음을 뺏고 싶은 건데 그 연애할 때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아, 당연하죠. 이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실상 이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만 중요한 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나의 어머니까지도 챙기는 저 자상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그렇죠.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 엄마 친정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배신감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해는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아내분은 정말 어떤 배경을 가진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비슷하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교류가 좀 있었어요. 연애 예.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내분도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밖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나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본인을 키운 거죠. 네. 그리고 친정 엄마의 꿈이 원래 교사셨대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거를 이 딸은 지금 3녀 중에 장녀거든요. 네. 근데 이 딸이 단 한 번도 실망시켜주는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럼 교사가 됐나요? 네, 교사가 됐고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예, 딸이겠어요. 1등 공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가. 그리고 이 딸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척척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손녀딸을 좀 봐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좀 빚게 됩니다. 그럼 큰 딸은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과 어머님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책임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늘 네. 잘해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부관계가 되면서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내도 남편과 결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데이트할 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전화로 엄마하고 아주 자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 예. 그리고 데이트할 때 이제 그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는데 주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집안일 대소사 문제를 같이 상의했대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네네.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다른 남자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집안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엄마하고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우리 아빠와 달리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자상하구나. 예, 그리고 효자구나. 이게 그러니까 효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듯하게 가정적인 사람으로 잘 컸구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정적이고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은 굉장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느끼는 실망감은 오히려 더 크게 된 거잖아요. 결혼을 네. 통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싸워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은 거지만 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 가족이냐 니네 가족이냐로 가면서 이게 원래 착한 사람들인데 네. 거기서 갑자기 이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걱거리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선생님. 이제 딸을 낳으면서 이 친정 엄마가 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손녀딸을 키우기 위해서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둘이 네, 맞벌이니까. 맞벌이시니까. 그리고 또 내 자랑스러운 이 딸을 그렇죠. 마지막까지 나는 지지를 해줘야 네,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애 보는 돈을 또 드리는 거고 용돈을.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는 친정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돌보게 되시고 네. 그다음에 주말에는 그러면 남편이 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의 생활은 없고 이 주말에는 또 시댁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주말에 좀 피곤하다 집안일 때문에 좀 오늘은 좀 한 주간 좀 쉬고 쉬면 안 우리 될까? 집에서 좀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분이 굉장히 그거를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편 입장은 너희 엄마랑은 일주일 내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한테 왜 일주일에 안 한 가냐? 번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이제 싸움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자주 못 오신다. 어머나. 에이, 이제 그건 이렇게 아니죠.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악화되는. 그러니까 너희 부모, 우리 부모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지게 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남편이 이제 많이 실수를 되죠. 하셨네요.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내 애 본 그 친정 엄마의 공은 어디로 가냐고. 그리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히려 그 장모님이 네. 장모님이 딸을 싫어해요. 너는 맨날 나가서 일하지만 나는 얘네 키우느라고 힘들다. 이게 원래 현실이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하나 지금 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화면으로 재구성해 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 보이는 우리 부부. 그러나 엄마. 은수 엄마가 전화 안 했어? 김장?
당연히 우리도 가야지. 은수 엄마. 주말인데 뭐 바쁜 일이 뭐 있을까? 그래, 그럼 주말에 봐. 알았어. 쉬어. 응. 주말에 김장해? 또 우리 오라고 하셔?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어? 오늘 전화하라고 했잖아. 아우 깜빡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어머니는 가까이 사는 아가씨를 놔두고 꼭 제일 멀리 사는 우리만 부르시더라. 우리 요즘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거 알아? 자주 찾아가면 좋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궁시렁거려. 아니 어머니는 아가씨들은 잘 부르지도 않으면서 꼭 큰일 있을 때는 나만 부르시잖아. 며느리라고 너무 막 부려먹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그럴 사람이야? 아이고, 아무튼 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결혼 전에는 뭐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싹싹하게 굴다니 그냥. 시어머니하고 남자친구 엄마하고 같아?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뭐 잘하는 거 있어? 아니 여기서 장모님 얘기가 왜 나와? 아 당신이 우리 엄마니까 그러지. 남모 엄마 없나? 아이고 유치찬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철없다고 뭐? 어머니가 나보고 철없다고 그러셨어? 아유 시댁 가면 둘이 쏘곤쏘곤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내 흉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암튼 이번 주말에 집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일 핑계 대서 뭐 빠질 생각하지 마. 결혼 전부터 어머님께 각별했던 남편. 결혼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남편에겐 여전히 어머님이 1순위입니다. 맞벌이 하면서 애까지 키울 아내가 걱정된다는 장모님. 혼자 계실 장인어른 걱정은 안 되시는지 4년째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녁밥 다 차려놨으니까 얼른 나가서 밥 먹게. 예, 금방 나갈게요. 예. 아무 때나 불쑥불쑥 안방에 들어오시는 장모님 때문에 잠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고 아내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처럼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자네 근데 요즘 몸이 안 좋은가? 아니요, 딱히 뭐 별로. 아니 미진이는 둘째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네가 통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네 몸이 그렇게 헌 것 같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한약방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아니요, 좀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한 달에 며칠씩 여기 안 오고 우리 집에 가 있는 이유를 모르는가? 마누라랑 장모는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무심하게 원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부 사이의 민감한 문제도 전부 알고 계신 장모님. 그래서 전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는커녕 대화 나누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 이렇게나 많이 드리고 있었어? 엄마 용돈? 그럼 애 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드려야지. 아이를 봐주셔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집에서 애 한번 봐봐. 그 얼마나 힘든데. 아니 뭐 그런 걸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비교를 해? 아이를 봐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서 아이 봐주신다고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장모님 때문에 이 불편해서 오시질 못한다고. 알기나 해? 같은 부모님인데 남편은 어쩜 저렇게 자기 엄마만 생각할까요? 시원해? 아우 그럼 시원하다. 아우 우리 아들 손이 최고야. 야
아유 좋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제 오냐? 좀 늦었구나. 네, 좀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요. 저녁은? 당신 늦는다고 해서 엄마가 차려줬어. 당신 안 먹었으면 가서 먹고 설거지 좀 해. 우리 엄마가 어깨가 아프신데 이 설거지 하시겠다길래 내가 못하게 말렸어. 응? 알았어. 아유, 그래. 시원하죠? 사빈 오셨어요? 장모님 오늘은 장인어른 편찮으시다고. 아, 딸애가 와 있어서 맡겨놓고 왔네. 지금 가보니까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 예. 근데 미진이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왔어? 설거지 좀 하느라. 아이고, 퇴근하자마자 그릇 씻는 거야? 저녁은? 밖에서 대충 먹었지 뭐. 아이고, 세상에.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피곤한 애를 쉬게는 못할 망정. 에휴.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응? 맞벌이 하는 부부가 집에서 하는 일을 여자가 다 하게 만들어? 요즘 여자들 일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는요 등에다가 애 업고 밥 메고 집안일 다 해도 거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요. 우리 때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부인도 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교사 며느리도 좋지만요 애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사빈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애들 일은 애들한테 맡겨야지.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사람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도 다음 달에 나가려고 집 알아보는 중인데 박서방이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네, 여기서 이사 나가시고 5분 안에 거리로 다시 이사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에 늘 개입하시는 양가의 어머니들. 이제 더 이상 부부싸움에 부부는 없고 두 어머니만 있습니다. 아우, 이 굉장히 뭐 갈등이 한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예. 사사건건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도 네. 이게 정확히 누구의 잘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럴 어떤 때는 부분은, 예.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아, 친정 어렵네요. 엄마가 봤을 때 내 딸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네. 쭉 뒤에서 보면은 그냥 부부가 알아서 하게 부모님들은 빠지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막연히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뭐 정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쉽게 네.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화면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젊으셔가지고 좀 약간 비호감이기는 네네. 하지만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도 답답할 노릇이긴 하겠네요. 네. 내 아들 집인데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화면상뿐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젊으세요. 아직 60인지 안 되셨고요. 아이고야. 정말요? 네네. 큰아들이구나. 네. 아들이 일찍 그리고 보셨구나. 처음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사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할 때 그렇게 많이 챙겨드리고 또 시어머니도 많이 예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만약에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너 알잖아. 너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 아닐 거야. 너무나 단정적으로 네. 엄마 편만 들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려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쵸. 자기 엄마하고 살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온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결혼 생활 할 때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물에 빠지거나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물어보면 근데 진짜 안 돼요. 예, 이런 심리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럴 때마다 근데 이 남편이 거기에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잘못 알았어. 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남편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시어머니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본가에 갔고 그래서 사실 이 남편은 착할 수도 있어요. 뭐 뾰족히 오갈 데도 없고 보니까 예. 친구도 없고 그래요. 집에도 보니까. 일찍 들어오고. 네, 집에도 일찍 네네. 들어오고. 그런데 아니 그래도 뭐 갈 데가 없다고 꼭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딱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실수로 그냥 엄마가 너 그래서 철없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근데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아내가 야근을 하면은 그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계속 술 먹다가 내지는 오락하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남편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순진한 거죠. 가정적인 남자라서 결혼했다고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뭔가 부부간에 네네, 문제가 생기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마음이 약한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그러면 너무 안 돼요. 모질게 좀 하지 말아라. 네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얘 너한테 잘할 애다. 이렇게 타이르는 게 이게 이제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하고 네. 남편하고 그냥 팀워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내 입장을 같은 여자로서 많이 쓰다듬어 준다라기보다는 넌 그냥 참아라. 우리 아들 그런 아이 아니다. 그리고 남편도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그래요. 궁금한 게 김생민 씨는 네. 정말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장모님. 아내하고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왜 정말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 질문은요. 남편 입장이 저는 좀 궁금해요. 남편 입장도 솔직히 그 속옷도 잘 못 갈아입고 예. 뭐 이게 진짜, 예, 편한 옷 불편해 차림도 보이더라고요. 못 갈아입고 그다음에 좀 가끔 뭐 흥분해서 아내랑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옆방에 계시는 장모님이 다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힘들 것 아니 같기도 그리고 해요. 또 뭐 그 둘째 얘기하실 때 참 네. 민망했던 게 왜 부부간의 그 은밀한 성생활까지도 어머님이 막 그렇게 나서셔가지고 그건 좀 약간 지나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장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네. 왜냐하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보살펴 주시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내의 태도도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기보다는 조금 그러한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 장모님이 좀 나서세요. 네. 장모님이 나서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피곤할 텐데 자네가 그러면 되냐. 그리고 우리 딸이 어떤 딸이냐. 정말 좋은 곳에서 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당신 너를 택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줬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고 남자 해요. 입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상황에 이 부부가 뭔가 중심이 좀 핵심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너무 나서고 시어머님이 자꾸 개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삐그덕거리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용돈을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용돈을 드렸을 때 배신감 같은 게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미 다 장성해서 일가를 이룬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게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대립했을 때 그 딱 행동들이 왜 애기들 옆에서 거봐 우리 엄마가 내가 맞대잖아 막 이런 행동들을 딱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덜 컸구나 정말 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대부분 부부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아시고 걱정하실까 봐 오히려 쉬쉬하고 좀 그렇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지금 화면에서는 아예 존재감도 없었는데 7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네. 그 갈등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이 가정에 부부는 밖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주말마다 골프를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취미 활동을 해요. 벨리 댄스를 뭐 몇 년째 이렇게 배우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장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지키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훨씬 더 이제 증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가족하고의 분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이렇게 잘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떨어져 나와야 나와서 되는데. 결혼 생활을 여기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결혼식의 의미는 내가 이제 부모님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배우자로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지금 이 가정의 핵심적인 부부가 중심이 딱 서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기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던 거죠. 뭐 결혼 9년 하는 동안 두 부부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이나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작은 말 실수에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부부들은 그 가슴에 딱 그게 박히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거기에서의 그 상처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복하려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크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나는 최우선적으로 내 배우자한테 배려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네.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선이지 나는 우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 도대체 저 사람한테 몇 번째지?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처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결혼한 이상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중심축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남편분이 이 한 가정에 이제 울타리가 좀 되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해서 엄마 입장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내의 아내 입장.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해요. 꼭 예를 들면 아내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핵심적으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 남편이 내 마음을 그렇죠. 헤아려주고 있구나. 이 감정까지 얻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시어머니와 장모님에 관련된 모든 그 부부들의 위기가 그 부부 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모든 가족의 문제는 사실 부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우리는 고부 갈등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장서 갈등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이래서 오시거든요. 상담센터에. 근데 사실을 내부를 살펴보면 부부 문제예요. 그럼 부부가 확신만 두면 그런 일이 좀 해결이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부가 중심이야 라는 핵심만 또 딱 가지고 있고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부 문제가 이렇게 흔들려지지 않아요. 네. 지금 이거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아니고 부부 갈등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잖아요, 실제로. 근데 찾아올 때도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다면서요. 근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줘요? 네네.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이제 함께 사시니까 이제 개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사실 합니다. 와보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네네. 사부인한테 전화를 네, 해서 전화를 여기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6명이 모여요. 6명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상담을 좀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셨어요. 그래서 상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반씩 양쪽 집안에서 부담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솔루션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 개선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였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한 이상 부부가 잘 사는 게 진짜 효도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어드린 거예요. 의지하는 거랑 효도하는 거랑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가 가족들의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언을 시켰어요. 양쪽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가 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 전부 다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우리가 애써 보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절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가족들의 개입을 다 차단을 시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중심이 돼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각자 따로 국밥으로 놀았던 거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깥에서 이런 어떤 감정들을 풀어나가면서 바깥에서 위로받던 거를 중단을 시키고 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제 함께 보내는 거죠. 네. 요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 그리고 요 딸내미가 하나 그렇죠. 있잖아요. 예. 7살 된 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를 좀 두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아이 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예. 그래서 아이 학교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만 떠맡기는 게 아니고 네. 이 아내, 남편 똑같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정말 이 부부 문제 때문에 막 양가 가족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이 딸이에요. 그렇죠. 딸.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고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너무 많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중심이 돼서 아이를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요. 네. 매일 장모님이나 예를 들어 시어머님이 애를 보면은 둘이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결속력도 약해지면서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이고야 너 허리가 끊어졌네. 얘네는 밤에 술 먹으러 갈 수 있고 막 이게 5년 6년이 흐르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아이하고의 어떤 애착도 잘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또 애를 직접 맞아요. 키우는 분들은 그 장모님이나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면 또 그게 막연히 부럽고. 어. 근데 절대 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게 또 여기에도 택하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또 좋은 팁이 뭐냐면 네. 부모님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살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간섭을 많이 안 하시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 가는 예, 거죠. 믿음이 이제. 가는 거죠. 예전에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자꾸 개입을 하고 뭔가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 딸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해서 자꾸 개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딱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아이도 키우고 두 사람이 좀 살아나가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네. 예, 이제 각자의 인생을 좀 사시는 걸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중심이 돼서 했을 때 네. 양가 가족의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것인가 미리 서로 상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네. 만들어요. 그리고 용돈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상의를 그 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것. 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려받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내가 배제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소외감이 들거나 배신감 같은 거 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옛날 어른들이 결혼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니네 알아서 해. 그렇죠. 너 떠나서 돌아오면 큰일 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양가 때문에 그 고생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부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너희들 나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사실 내던져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른이 된 거죠. 네네. 왜냐하면 부모님도 품 안에 자식인데 결혼했는데도 못 떠나보내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좀 떠나보내주시고 부부가 핵심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축을 가지고 부부가 정말 우리 부부가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네. 우리 가정을 잘 꾸려야 되겠구나. 그게 우선 1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부로서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었을 때 외부로 자꾸 나가지 않고 우리 이 안에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고부 갈등뿐만이 아니라 장서 갈등에 대한 이슈도 아주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커서 일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성인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는 정말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잘 겪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정말 부모님한테는 어린 아들이고 네. 어린 딸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부부간의 이 관계에서 신부님 또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이 끼어드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목요일 부부회복 프로젝트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불편한 얘기지만 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숙기 원장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김숙 씨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부회복 프로젝트에서는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사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언어 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 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강법이란 주제로 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